자,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물질, 뭐 종이도 좋고 책상도 좋고 다 좋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우린 이걸 원자라 그래요. 물론 옛날에는 원자를 못 쪼갠다고 생각했어요. 잠시만요.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를 원자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못 쪼개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원자도 쪼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못 쪼개는 건 아니에요. 쪼갤라면 쪼갤 수 있지만 어쨌든 물질을 이루는 것 중에선 가장 작은 알갱이가 원자예요. 여러분, 혹시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물은요, 산소라고 하는 알갱이 하나에 수소라고 하는 알갱이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게 물 한 분자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산소 알갱이 하나, 수소 알갱이 두 개, 얘네가 원자입니다. 원자. 그럼 총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현재 이 물은? 3개죠. 원자 3개죠. 하나, 둘, 셋, 알갱이가 하나, 둘, 셋, 원자로 3개.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하나로 뭉쳐다니는 이 덩어리를 분자라 그래요. 요 알갱이 하나하나는 원자. 얘네가 뭉치면 분자. 그럼 원자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자가 여러 개 모이면 분자. 원자가 여러 개 모이면 분자가 되는 겁니다. 구분하셨습니까?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 그래요. 사실 이 원자도 자르려면 더 자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얘를 더 이상 더 자르면 이제 물질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 이 원자가 모이면 이제 조금 더 커진 분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구분하셨습니까? 원자가 모이면 분자, 원자가 모이면 분자.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원자가 3개예요. 원자가 3개예요. 자, 원소는 몇 종류냐? 라고 물어보면 산소 하나에 수소 둘. 종류로는 몇 종류예요? 2종류죠. 원자의 개수로는 하나, 둘, 셋, 3개지만 종류로는 2종류잖아. 안 그래요? 이 종류를 원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원자와 원소가 다른 거예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즉 알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어요. 원자는. 반면에 원소는 종류예요. 종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얘는 원소가 몇 종류냐? 산소, 수소 2종류.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원자와 원소를 구분하겠어요? 원자는 알갱이에요. 1개, 2개, 3개, 4개 셀 수 있어요. 원소는 얘가 띠고 있는 성질이에요. 산소의 성질을 띄었니? 수소의 성질을 띄었니? 이게 원소예요. 그럼 원소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셀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세는 게 아니에요. 몇 종류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원자는 사실 내가 힘을 주면 더 자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더 자르면 이제 성질이 없어져서 그렇지 자를 수는 있어요. 반면 원소는 내가 이 산소라는 알갱이를 반 자르면 또 새로운 성질이 생기냐? 그거 아닙니다. 얘는 자르면 이제 더 이상 성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쪼갤 수 있어요. 사실 더 자를 수 있어요. 반면 얘는 분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더 쪼개면 이제 아예 성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질은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구분했어요? 자, 다시 알갱이야 셀 수 있어 이러면 원자. 알갱이가 띠고 있는 성질이야 셀 수 없어 더 분해할 수도 없어 이러면 원소. 구분하겠니?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원소가 나와 있어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여기 있네요. 기본 성분이고요. 성분이라고 하는 건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성질.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여러분 이렇게 원자는 알갱이지만 대부분의 원자들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원자는 혼자 다니면요 불안정해. 그래서 보통 이 알갱이들은 다른 애들이랑 붙어서 이렇게 같이 다니려고 해요. 근데 얘를 보시면 산소와 수소가 붙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끼리 붙어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산소만 2개 붙었어. 이렇게 똑같은 애들끼리 붙어 다니기도 해요.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붙을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원자들끼리 붙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은 건 분자 중에서도 이거 무슨 분자? 얘 물 분자거든요. 그럼 산소만 2개 붙으면 얘는 무슨 분자냐? 그냥 산소 분자예요.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가 붙은 거예요. 2개 이상 붙어야 분자라 그래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산소 어디 있어요? 지금 공기 중에 여러분이 숨 쉬는데 쓰잖아요. 여기 산소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로 숨 쉬잖아요. 자, 이 산소는 산소 원자 하나가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원자는 기본적으로 혼자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럼 여기 우리가 숨 쉬는 이 산소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얘처럼 산소 원자 2개가 붙어서 지금 산소 분자로 떠다니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걸로 숨 쉬는 거예요. 원자는 기본적으로 혼자 안 다녀요. 똑같은 애끼리 붙어서 다니든 다른 애랑 붙어서 다니든 어쨌든 혼자는 안 다니려고.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 산소 말고 공기 중에 산소 말고 또 무슨 기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공기 중에 산소만 있어요? No. 공기 중에 뭐라고?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근데 양이 가장 많은 애가 하나 있어요. 산소보다 공기 중에 더 많이 존재하는 기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질소 맞아요. 그럼 질소도 질소 원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질소는 질소 원자 하나가 혼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안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질소가 있어 라고 부르는 이 질소는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질소 분자 2이 붙어서 분자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자는 혼자 다니질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얘네처럼 똑같은 애끼리 붙은 애 있죠. 산소면 산소끼리, 질소면 질소끼리 똑같은 애끼리 붙으면 이런 애를 그냥 원자라 그래요. 쟤네도 그냥 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는 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 원소예요. 얘처럼 둘씩 붙어 있어도 산소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이해했습니까? 반면 얘는 어때요? 얘는 산소에 수소 서로 다른 애들끼리 다른 원소들끼리 붙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뭐라고 불러요? 이런 애가 화합물이에요. 2 종류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구분하겠어요? 같은 종류끼리만 붙어 있으면 원소라 그래요. 근데 다른 종류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구분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는 아까 분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산소 자른다고 또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반면에 얘네들은 쪼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물 분자를 산소와 수소로 뜯어내면 산소 따로 수소 따로로 만들 수 있어요. 얘는 분해가 돼요. 화합물은 되는데 이렇게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원소는 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소와 화합물의 공통점.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에 물인데 이 용기 안에 얘네가 이렇게 모여 있고요. 얘는 산소인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A와 B는 순물질입니까? 혼합물입니까? 이거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우리 이거는 중간고사 때 시험 봤으니까. A는 순물질이에요? 아니에요? 순물질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2 종류가 섞였는데요. 에이, 아니죠. 우리가 물질은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물질은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덩어리로는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물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이 순물질이에요. B는 순물질입니까? 아닙니까?
B도 순물질이에요. 덩어리로 한 종류씩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즉 원소든 화합물이든 덩어리로 한 종류씩 있으면 다 순물질이긴 해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림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그림에 얘하고 얘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러면 이제 순물질이 아니죠. 덩어리로 두 종류가 섞여 있잖아요. 이러면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물질이라고 해서 꼭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도 덩어리로만 한 덩어리면 순물질입니다. 오케이?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구분 잘하세요. 자, 따라서 얘네는 모두 순물질이므로 물질의 특성은 일정해요. 얘도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일정하고요. 얘도 마찬가지 다 일정합니다. 둘 다 순물질이긴 하니까요. 원소가 여러 종류라고 혼합물이 아니에요. 화합물이죠. 화합물. 원소가 여러 종류면 화합물인데 덩어리로 한 종류면 순물질인 거예요. 화합물인 순물질. 이해했어? 자, 그 다음 우리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의 종류는 지금까지는 118개가 발견됐어요. 산소, 수소, 질소, 뭐 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118개나 발견됐어. 그럼 여러분이 118개를 다 외워? 아니죠. 우리는 이 중에 몇 개만 외울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발견된 원소는 118개인데 이 중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8개 중에 사실 자연계에 없는 원소도 있어요. 아니, 자연계에 없으면 어디 있어요?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자꾸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자연 상태에 있는 건 한 90 몇 개 되고요. 100번 이런 애들, 원자번호 100번, 110번 이렇게 가는 애들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원소들이에요. 자연계에는 없고. 어쨌든 현재 100개 넘는 원소들이 있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당연히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화합물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화합물은 여러분 아까 물 분자 좀 볼까요? 얘는 산소와 수소라는 알갱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산소와 수소가 합쳐진 거니까 산소의 성질과 수소의 성질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을까요? 물의 성질은 산소 성질과 수소 성질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물의 성질은 산소하고도 완전 다르고 수소하고도 완전 다르고 합쳐지면 각각의 성질이 없어지고 자기만의 완전 새로운 다른 성질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물이라는 애는 산소, 수소 성질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내가 얘를 나중에 자르려면 자를 수 있어요. 전기분해 뭐 이런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 수소가 잘라지거든요. 그러면 산소는 산소대로 지성질, 수소는 수소대로 지성질이 도로 나오는 거야. 근데 합쳐져 있으면 자기 성질들 다 없어지고 완전 새로운 물이라는 성질로 바뀌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 화합물이라는 애들은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가지지 않는다. 결합을 하면 지 성질은 잠깐 없어지는 거예요. 안 가져요. 완전 새로운 성질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분해하려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금 복잡해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를 할 수 있긴 해요. 뭐 전기분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해하면 없었던 성질이 도로 나와요. 하지만 결합했을 때는 지성질은 잠깐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화합물이야.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원자 번호를 지금부터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원소가 118개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순 없죠? 여러분들은 그 중에 몇 개만 외우는데 원자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내가 원자번호 몇 번 하면 바로 튀어나오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써먹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안 되고요.
20번 안에 없지만 이제 추가로 알아두셔야 하는 애들은 제가 몇 개 적어놨어요. 20번 안에는 없지만 추가로 외워두셔야 되는 애들 몇 개 적어놨습니다. 자, 이 원자번호 1번은 수소예요. 수소. 원자번호 1번 수소. 자, 얘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 H로 써요. 여러분, 원소 기호라는 거는요. 내가 한글로 수소라고 쓰면 다른 나라 과학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기에 기호를 약속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수소는 H로 쓰기로 약속했어요. 원소 기호는 알파벳 한자 또는 두 자로 씁니다. 한 자짜리도 있고요. 두 자짜리도 있어요. 세 자짜리는 없어요. 알파벳 두 자짜리인 애들은 원자번호 2번 이제 헬륨 같은 애들인데요. 얘는 He.로 써요. 알파벳 한 자짜리는 무조건 대문자, 두 자짜리는 아픈 대문자, 뒤는 소문자로 써요. 여러분 이거 쓰실 때 헬륨을 서술형에 쓰는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다 감점돼요. 서술형의 원소기호 쓰실 때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완벽하게 차이나게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두 개 크기 구분 안 하면 감점됩니다. 알겠습니까? 서술형에서. 자, 무조건 한 자는 대문자, 두 자는 대문자, 소문자예요. 원자번호 3번 리튬이라는 물질이에요. 리튬은 기호로 Li, 앞자는 대문자, 뒷자는 소문자 되겠습니다. 앞자는 대문자, 뒷자는 소문자, Li. 4번은 베릴륨입니다. 베릴륨. 베릴륨은 B, E, 앞자는 대문자, 뒷자는 소문자, 앞자는 대문자, 뒷자는 소문자. 원자번호 5번 붕소 되겠습니다. 붕소. 얘는 그냥 B예요. B 하나예요. 원자번호 6번 탄소 되겠습니다. 탄소 얘는 C로 씁니다. 원자번호 7번이 질소예요. 질소는 N입니다. 됐습니까? 원자번호 8번 산소예요. 얘는 O입니다. 대문자죠 당연히. 원자번호 9번은 플루오린이라는 물질인데 플루오린 대문자 F로 써요. 플루오린은 그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라는 성분이에요. 충치 예방을 해주는. 그 다음 원자번호 10번이 네온 Ne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네온 사인 알죠? 간판 반짝반짝 그 네온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원자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어요 지금. 자, 원자번호 11번 갑니다.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원소기호 Na. 12번 마그네슘. Mg.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Mg. 13번 알루미늄. Al 아니에요. Al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Al 알루미늄. 14번은 규소입니다. 규소는 Si 실리콘입니다. 여러분 실리콘.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실리콘 칩 이런 거 있죠? 그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Si 규소. 15번 인입니다. 인은 P예요. P 대문자 P. 됐나요? 16번 황입니다. 황은 대문자 S. 17번 염소. 염소는 수영장 들어가면 소독약 냄새 확 나죠? 수영장 물 소독하는 물질이에요. 그 소독약 냄새가 염소 냄새거든요. 염소는 Cl 아니에요. Cl입니다. Cl. 18번 아르곤이라는 물질이에요. 아르곤. 얘는 Ar. 아르곤.
그 다음 19번 칼륨입니다. 칼륨. 얘는 K. 20번은 칼슘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칼륨, 칼슘 다른 거예요. 칼슘은 CA입니다. CA. 자, 1번부터 20번까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름, 원소기호, 그 다음 순서까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를 선생님 순서를 어떻게 외우나요? 보통은 앞자만 따서 많이 외워요.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아라철리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저는 앞자만 따서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수소헬륨, 리튬벨륨 이렇게 외우는데 보통 많이 앞자를 따서 외워요.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레, 나마, 알규, 인황, 염악, 칼카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20번까지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은 번호는 몰라도 좋은데 기호는 알아야 되는 애들. 얘가 몇 번인지는 몰라도 되는데 기호는 알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철은 Fe. 됐습니까? 니켈 Ni. 구리 Cu. 항상 앞은 대문자 뒤는 소문자 잊지 마세요. Cu. 아연 Zn이에요. Zn. 바륨 Ba. 백금 PT. 금 AU. 선생님 왜 골드가 아닌가요? 이러는데 이 이름들은 영문 이름에서 따온 것도 있지만 보통 예전 라틴어 이런 이름에서 많이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수는 HG. 납은 PB. 은 AG. 됐습니까? 요까지 달달 외우셔야 여러분이 중3, 고1, 고2 수능까지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이 파트 자체가 내용은 별게 없어요. 암기가 진짜 오지게 많아요. 여러분 여긴 그냥 머릿속에 내 뇌에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새긴다고 생각하시고 뇌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쓴 애들은 원소예요. 원소. 기호예요. 근데 보통 원소는 혼자 안 다닌다 그랬단 말이죠. 둘씩 붙어 다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수소는 기호로 아까 H예요. 하지만 수소가 혼자 다닐까요? 아니요. 보통 수소 이렇게 둘이 붙어 다녀요. 그러면 수소는 H지만 일반적인 수소는 둘이 붙어 다니니까 H가 두 개야. H2 요렇게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숫자를 붙여서 둘이 붙어 다닌다고 표현해요. H는 원소 기호고 저거는 이제 실제로 공기 중에 다니는 수소는 저렇게 두 개씩 붙어 다니는 거예요. H2. 이해했습니까? 둘이 붙어 있어 라는 뜻이에요. 저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숫자는 원자가 몇 개 붙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질소도 공기 중에 질소 원자 혼자? No. 질소 원자 둘이 같이 다녀요. 그럼 질소 아까 원소 기호가 뭐였죠? N이에요. 근데 진짜 질소는 이렇게 질소 두 개 붙어 다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질소는 N2로 다닙니다. 둘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염화수소 이게요. 염소와 수소의 합친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왜 화자를 붙여요? 저렇게 이름 뒤에 화를 붙이는 애들이 있는데 저거 왜 화를 붙이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일단 염화수소는 염소와 수소를 합친 애다. 근데 쓸 때는 읽을 때는 염화수소 이렇게 있지만 쓸 때는 얘부터 뒤에 놈부터 먼저 써요. 그래서 HCl입니다.
H하고 Cl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염소고 이게 수소잖아요. 쓸 때는 HCl이라 쓰고 읽을 때 D부터 읽어요. 염화수소. 왜 염소 수소가 아니에요? 요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쓸 때는 HCl이라 쓰고 읽을 때는 D부터 읽는다는 거. 이게 염화수소예요. 염소 하나 수소 하나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 다음 과산화수소.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생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과산화수소는요, H2O2 수소 둘에 산소 둘 붙어서 총 4놈이 같이 다니는 물질이에요. 산소 둘에 수소 둘 붙어서 알갱이 4개가 같이 다녀요. 과산화수소 혹시 어디에 쓰는지 아시는 분? 맞아요. 상처 소독하는데 약국에 가면 과산화수소를 팔아요. 그래서 상처 났을 때 이 과산화수소를 상처에 부으면요, 얘가 부글부글 막 거품이 나면서 상처 소독을 해주는 건데, 얘가 수소두개, 산소두개 붙은 물질이에요. H2O2 아주 많이 나오니 기억해 두시고, 이산화탄소 알죠? 공기 중에 여러분 지금 숨으로 내쉬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탄소. 자, 원래는 탄소 하나에 산소 둘 이렇게 쓰지만 우리 일자는 생략하고 안 써요. 그래서 CO2 이렇게 씁니다. 탄소 하나 수소 둘이지만 일은 생략. 아, 그러면 탄소가 하나에 수소가 2개 붙은 물질, 아니 산소가 2개 붙은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가 하나에 산소가 2개 붙은 물질이구나. 그래서 CO2예요. C1O2라고 써야 되지만 우리 일은 생략하고 안 쓰기로 약속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일산화탄소요. 얘는 CO 예요. 탄소 하나, 산소 하나. 아까 얘하고 뭐가 다른지 보세요. 얘는 봐요. 이산화탄소고요. 얘는 산소가 하나 붙었잖아요. 일산화탄소. 오케이? 붙어있는 산소 개수에 따라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다음 그냥 공기 중에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는 산소 O 아니에요. O2. 왜? 혼자 안 다니다니까요. 얘네. 산소라고 해서 O가 아니라 O 하나 둘이 붙어서 O2가 돼서 지금 여기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로 숨 쉬는 거예요. 메테인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CH4로 씁니다.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있는 형태.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있는 형태. 메테인 어디 쓰는지 알아요? 뭐라고? 메테인 어디에 써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는 도시가스, 그게 메테인이에요. 난방도 하고 가스레인지도 켜고. 오케이? 도시가스 메테인입니다. C 하나에 H 4개 붙은 애예요. 염소, 아까 염소 기억나요? 얘는 원자 번호 원소 기호에 있었어요. 17번이 염소인데 Cl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혼자 안 다녀요. 그죠? Cl2 혼자 안 다녀요. 그 아까 산소, 염소, 질소처럼 기호에 있었던 애들 있죠? 얘네는 혼자 안 다닌다. 기본적으로 염소 그러면 Cl이 아니라 Cl2 같이 다니는구나. 산소 O 아니고 O2 같이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암모니아 많이 들어봤다.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 우리 비료로 쓰는 물질인데 NH3 질소하나수소셋. 원래는 N1H3지만 우리 일자 안 쓴다 그랬어요. 생략, 1생략. NH3 질소하나의 수소셋, 질소하나의 수소셋. 되었습니까? 자, 물은 아까도 많이 했죠? 얘 산소 하나 수소들 H2O1이지만 일자 생략입니다. H2O라고 써요. H2O. 수소 둘에 산소 하나, 수소 둘에 산소 하나고요. 그 다음 아이오딘은 아까 원소 기호에 없었어요.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 아이오딘은 I로 써요, 원래.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안 다닙니다. 아이오딘, I2 이렇게 둘이 붙어 다녀요. 되었습니까? 여러분 얘네들 잘 보세요. 얘네는 지금 여러 개의 원자들이 붙어서 같이 다니는군요. 이게 뭐예요? 분자. 얘네가 분자예요. 원자 여러 개가 붙어서 같이 다녀요. 분자.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습니까? 기호가 처음 나오니 좀 정신없죠? 아직 못 외워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으면 이게 분자다. 원자가 여러 개 모이면 분자다. 얘는 그 중에서도 물 분자다. 근데 이러한 물 분자가 2개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해요? 여러분 얘 하나를 쓸 때는 산소 하나의 수소들, 아직 원소 기호 못 외우셨으니 제가 써드릴게요. 산소는 O, 수소는 H예요.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산소 하나, 수소 둘이니까. H2O잖아요. 근데 이런 H2O가 두 개 있어요.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해요? 앞에 큰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조그만 숫자들 있죠. 이거는 원자가 몇 개냐고요. 앞에 붙은 큰 숫자는 그래서 덩어리로 몇 개냐, 분자가 몇 개냐예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뒤에 붙은 조그만 숫자는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안 돼요. 하지만 앞에 붙은 큰 숫자는 건드릴 수 있는 게 분자수가 바뀌면 얘는 물 분자가 3개가 됐네?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자식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자연계에서 물은 다 H2O예요. 이건 내 맘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앞에 숫자는 분자 개수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내가 이렇게 썼어요. 분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분자는 덩어리예요. 2개. 그렇죠. 이게 분자수죠. 이게 앞에 붙은 큰 수. 자, 그러면 한 분자당 원자수 여러분. 얘가 분자 H2O예요. 요 분자 하나당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3개. 한 분자당 원자수는 3개짜리예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총 원자수는 보세요.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인데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인데 이러한 분자가 2개 있는 거잖아요. 한 분자당 3개씩 이러한 분자가 2개. 그럼 총 원자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6개. 즉 얘 분자 개수에다가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면 원자의 총 개수가 나오는 거죠. 전체 6개가 있는 거구나. 3개씩 2개니까 총 6개.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수소 원자만 몇 개네요. 여러분 한 분자당 수소 원자만 몇 개 들었어요? 한 분자당 수소 원자만 2개 들었죠. 한 분자당 수소 원자만 2개인데 이런 분자가 또 2개씩 있어요. 그럼 수소 원자로는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는 4, 4개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한 분자당 수소 원자가 2개에 이런 분자가 또 2개니까 곱해서 수소 원자로 4개. 이해했습니까? 즉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문제에서 원자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를 하시는 거예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를 하시면 총 원자 개수를 구하실 수 있어요. 아까 H2O도 봐요. 수소 원자가 여기서 몇 개냐 그랬어요. 그러면 한 분자당 수소 원자수가 2개잖아요. 근데 지금 얘 분자수도 2개잖아요. 그러면 총 수소 원자수로 4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까 CH4가 무슨 분자로 했죠? 위에 있는 표 찾아봐요. 메테인. 자, 얘 분자로 몇 개 있는 거예요? 앞에 붙은 큰 숫자가 분자수다. 얘 지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은 우리 생략하고 안 쓰거든요. 분자로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메테인 분자 하나 있는 거예요. 한 분자당 원자가 몇 개짜리예요? 얘 한 분자당 원자가? C1H4니까 총 한 분자당 5개짜리 원자가 있는 거고요. 그럼 원자가 총 5개죠. 한 분자당 원자수 5개에 이런 분자가 1개니까 곱해서 총 원자수도 5개, 총 수소 원자는 이 안에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죠 뭐. 한 분자당 수소가 4개씩 있는데 분자도 하나 있으니까 수소 원자로 총 4개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얘는 뭐 이름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에텐이라는 물질인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 분자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 이 앞에 붙은 큰 숫자가 분자수예요. 한 분자당 원자는 몇 개예요? 한 분자당 원자 6개. C 둘에 H 넷이잖아요. 그럼 한 분자당 원자는 6개. 자, 한 분자당 6개씩 세 분자가 있어요. 총 원자수는 18개. 36, 1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자, 진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진짜 앞으로 계속 고생해요. 화학 파트에서. 그 다음 수소 원자는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 분자당 4개씩 그런 게 또 세 분자 있으니까 총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 수는 총 12개가 되는 것이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우, 이렇게 자꾸 넘어가냐. 얘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NH3. 위에 표 찾아보셔도 돼요. 이름이 뭐더라? 암모니아. 자, 얘 분자로 몇 개? 2개. 앞에 붙은 큰 숫자가 그냥 분자 수라 그랬어요. 한 분자당 원자 몇 개? 4개. N 하나, H 셋이잖아요. 한 분자당 원자수 4개. 그럼 4개씩 총 2묶음이니까 총 원자수 몇 개? 8개가 되는 것이고요. 총 수소 원자수는 몇 개? 한 분자당 3개씩 2묶음 있으니까 총 수소 원자수 6개가 되는 것이죠. 계산 되겠어요? 자, 6번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원자하고 원소하고 뭐가 다른지 얘기했죠? 아저씨 자? 제가 원자하고 원소가 뭐가 다른지 얘기해드렸잖아요. 원자는 알갱이고 원소는 성질이라 그랬어요. 그쵸?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원자는 쪼갤 수 있다 없다? 원자는 쪼갤 수 있다 없다? 그럼 원소는 쪼갤 수 있다 없다? 원소는 안 돼. 여기 원소 기호에 있는 애들이 다 원소들이거든요. 얘네? 내가 수소를 쪼갠다고 새로운 물질이 되지 않아요. 얘는 쪼개면 아예 성질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원소는 안 돼요. 근데 원자는 쪼갤 수 있어요. 봐요.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마이너스를 띠는 아주 조그만한 전자들이 핵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예요. 자, 원자는 가운데에 있는 원자 핵과 핵은 플러스예요.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 핵은 크고 무겁고요.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아주 작고 가벼워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이거 전체가 원자예요. 그러니 다시 얘기해보자. 원자는 쪼갤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갤 수 있어요. 얘네는. 대신 쪼개면 이제 성질은 없어지는 거고 원자 핵과 전자로 쪼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가운데의 원자 핵은 무거워서 못 움직여요.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작고 가벼워요. 되었습니까? 합쳐서 원자예요. 자, 그런데 이 원자 핵을 또 잘라요. 또 잘라. 원자 핵을 또 쪼개서 안에를 더 들여다볼게요. 원자 핵을 또 자르면 안에는 더더더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더더더 작은 알갱이. 자, 이 안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은 중성 상태의 알갱이 3개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알갱이 3개로 다시 이렇게 나뉘어져요. 왜 하필이면 3개냐? 여러분, 여기 제가 전자를 3개 그렸잖아요. 마이너스가 3개면 플러스를 띄는 알갱이도 이 안에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자 핵 안에 플러스를 띄는 이 알갱이는 양성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안 띄는 이 아이는 중성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원자 핵은 크고 무거워요. 플러스. 전자는 작고 가벼워요. 마이너스. 근데 핵을 잘라보니 핵 안에는 다시 알갱이 여러 개가 있네요. 핵 안에는 다시 양성자랑 중성자라는 알갱이가 들었어요. 자, 양성자가 플러스라서 핵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플러스기 때문에 핵도 플러스가 돼요. 지금 양성자가 몇 개? 3개. 그럼 전자도 몇 개? 3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플러스 3개에 마이너스 3개가 들었으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를 띄어요? 마이너스를 띄어요? 플러스도 셋, 마이너스도 셋,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빵! 얘는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안 띄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원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중성이에요. 왜냐? 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인데 원자 핵 안에 플러스 개수랑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원래 중성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중성 원자가 어쩌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성자를 생략해도 원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중성인 걸 깔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중성 원자? 당연히 원자는 중성인 거예요.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다시. 원자는 어떻게 나눠져요? 가운데에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그리고 원자 핵을 다시 잘라보면 그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어요. 중성자는 아무것도 안 띄어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어요.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아서 원자는 항상 중성이 돼요. 되었습니까? 이게 원자예요. 자, 그런데 요 이제 양성자 개수가 원자 종류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 아까 원자 번호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적어드렸죠. 원자 번호 1번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수소죠. 왜 하필이면 수소가 1번이게 해요? 자, 정말 거의 다 맞췄어요. 근데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밖에 없어서. 원자는 당연히 다 하나죠. 이 안에 누구 개수가 원자 번호가 된 거예요. 네, 얘예요, 얘. 양성자 개수를 원자 번호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인 이유는 안에 양성자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럼 봐요. 양성자가 하나면 누구도 하나 있겠어요? 전자도 하나. 헬륨이 원자 번호 2번이에요. 양성자가 2개 있어서 2번인 거예요. 전자도 2개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원자 번호는 누구 개수로 정했다? 양성자 개수로 정했다. 근데 어차피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6번 원자는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 기본적으로 핵은 다 원자 한 개당 원자 핵은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핵 안에 알개기가 여러 개인 거지. 알겠습니까?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움직이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원자이고요. 원자 핵을 다시 자르면 그 안에는 플러스를 띠는 누구? 양성자와 풀도 마도 안 띠는 중성자가 있다. 중성자는 여러분 중학교 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이런 게 이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양성자와 원자 핵 그리고 전자예요. 자, 기본적으로 원자의 종류는 누구 개수? 양성자 개수. 그래서 이걸로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양성자 수가 중요한 거예요. 양성자 수. 원자 핵의 크기는 원자 크기에 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이 원자 얼마나 크기가 작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기란 말이죠. 근데 원자 핵은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원자 핵이 이 가운데에 있으면 전자가 한 이 정도에 떨어져서 돌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 전체 질량의 대부분은 핵이 차지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자 핵하고 전자까지 합쳐서 다 우리가 원자라고 하잖아. 근데 이 원자 전체 질량에서 사실 전자 질량은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야. 전자는 진짜 작고 가벼워서 얘는 질량이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고 전체 질량의 대부분은 핵에서 나와요. 핵이 엄청 무거워요. 99.999%가 핵 질량이에요, 사실은. 근데 핵이 무겁기는 겁나 무거운데 전체 크기에 비해서는 무지하게 작아요. 이거 어디 책 같은 데 보면 있어요. 원자 한 개 크기를 확대를 해갖고 축구장, 원자 하나 크기를 확대해서 축구장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는다 치면요. 원자 핵은 축구장 한가운데 축구공 정도. 그리고 다 아무것도 없고 전자가 저기 축구장 가장자리에서 돌고 있는 수준. 이 정도 수준의 크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원자 안에는 핵 요만하고 전자 요만하고 이만큼 얘가 이 주위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원자 핵의 크기는 원자 전체 크기에 비해 매우 작아요. 그럼 원자는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 빈 공간이요, 빈 공간. 원자는 대부분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핵 요만하고 전자 요만하고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질량은 거의
핵이 다 가지고 있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원자는 아까 전기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중성이라 그랬습니다. 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 이유 뭐라고 쓸 거예요?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과, 이 플러스가 몇 개이냐 이런 걸 전하량이라 그래요. 전자의 혹은 양성자 대신 원자 핵이라 해도 돼요. 어차피 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드는 거니까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라 써도 돼요.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빵 이래 갖고 원자는 중성이 되는 거죠.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량 혹은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 이렇게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쟤는 중성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 원자 번호는 아까 양성자 개수로 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차피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 수랑 양성자 수, 전자 수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이제 12번, 13번은 조금 이따 하시고 우리 뒤쪽 14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뭐냐? 우리 아까 원자 번호 1, 2, 3, 4, 5, 6, 7, 8, 20번까지 제가 써드렸잖아요. 이 원자 번호를 이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서 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주기율표예요. 근데 주기율표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자, 여기 칸에 지금부터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저랑 채워보실 건데 주기율표에는 가로줄도 있고 세로줄도 있어요. 근데 가로줄이 여기 1번, 2번, 3번, 4번 가로줄밖에 안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가로줄이 7줄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세로줄은 1번, 2번, 어머 선생님 왜 1, 2 다음에 13이에요? 3, 4, 5, 6, 7, 8, 90은 어디 갔어요? 자, 원래는 1, 2, 3, 4, 5, 6, 7, 8 다 있어요. 있는데 요 사이에 3부터 12까지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워요. 그래서 그냥 주기율표에서 잘라내버렸어요, 제가. 실제로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잘라내서 1, 2 다음에 바로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왜 3부터 12까지는 중학교 과정에서 안 배우는지 제가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 요 네모 칸에 지금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채워볼 거예요. 원자 번호 1번 수소 당연히 첫 번째 칸에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을 보니까 어머! 그 다음에 칸이 쭉 비어있고 저 끝에 한 칸 있죠. 헬륨. 자, 첫 번째 줄은요. 이렇게 수소하고 헬륨으로 끝나요. 중간이 텅 비어있어요. 1번 가로줄은. 1번 가로줄은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고요. 수소하고 헬륨 양 끝에 하나씩 끝!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먹었는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줄부터 채웁니다. 자, 1번, 2번 들어갔죠? 그 다음 원자번호 3번 들어갈 차례예요. 원자번호 3번 리튬, 원자번호 4번 베릴륨, 원자번호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그 다음부터는 원자번호 순서대로 차곡차곡 채우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줄만 2개고 나머지 줄부터는 칸을 맞춰 채우시면 돼요. 1번, 2번, 3, 4, 5, 6, 7, 8, 9, 10까지 지금 채웠어요, 제가. 원자번호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두 번째 줄까지 찾습니다. 현재. 되었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줄 11번 들어갈 차례죠. 11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지금 11번부터 14번까지 찼어요. 11, 12, 13, 14. 그 다음 15번 채울 차례입니다.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CL이에요. CI 아니고 CL. 지금 17번까지 채웠어요. 18번 아르곤까지. 이제 세 번째 줄까지 찼어요. 18번까지 채웠더니 세 번째 줄까지 찼군요. 이제 19번 채울 차례예요. 19번 네 번째 줄로 내려가요. 19번 칼륨, 칼슘까지. 이렇게 하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가 지금 표에다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요? 도대체 얘네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왜 여긴 가운데가 텅 비고 왜 저기 3부터 12까지는 잘라서 없어졌고 왜 이런 꼬라지냐면 자,
이 주기율표는 가로줄도 있고 세로줄도 있어요, 여러분. 주기율표의 가로줄이 주기예요.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세로인데요. 설마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1주기, 2주기, 3주기 이게 가로줄이에요. 그래서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세로줄. 자,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세로줄은 족이라고 해요. 잘 보세요. 1족, 2족, 13족, 14족 이렇게 해서 18족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게 가로줄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한테는 세로줄이 더 중요해요. 주기율표의 이 세로줄이 족이라고 부르거든요. 1족, 2족, 13족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요.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세로줄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 모양이 좀 이렇게 이상해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더라. 이해하였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시면 12번. 주기율표에 가로줄은 주기라고 해요. 가로줄 주기. 1주기부터 7주기까지 가로줄은 7줄 있거든요. 아까 뒤에 있는 주기율표엔 4주기까지밖에 안 그려져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줄만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 7줄 있어요. 이따 책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며 1족부터 18족까지. 요 세로줄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슷한 애들을 세로줄에 넣으려고 모양이 막 이렇게 중간에 빈칸도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여기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따라오고 있죠?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1쪽부터 18쪽까지 세로줄을 18개를 다 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양쪽 끝에 두 줄만 볼 거예요. 1쪽하고 18쪽 애들이 성질이 어떤가? 요것만 볼 건데 여러분 주의할 점.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딱 하나. 정말 딱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이 자식. 이놈! 이 자식만 예외예요. 원래 같은 세로줄에 들어있으면 성질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놈만 1쪽에 들어있으면서 성질이 혼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소만 좀 예외인 거. 얘는 이상한 성질을 가져서 그래요. 왜 이렇게 예외인지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배우는데 다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비슷해요.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도 비슷하고 베릴륨, 마그네슘 얘는 비슷하거든요. 이 자식만 달라요. 수소 혼자 따로 놀아요. 그래서 수소만 제외하고 얘기해요. 수소만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성질이 비슷해서 주기율표 1쪽에서 누구 빼요? 수소는 좀 빼주셔야 돼요. 주기율표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얘네 다 금속이에요.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비금속인데 혼자 저기가 있어. 이상한 애예요. 쟤는 왜 저렇게 이상한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여튼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1쪽에 있는 금속 뭐 여기 순서대로 보시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밑에도 뭐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더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1쪽에 있는 얘네들 성질이 비슷해요. 어떤 성질이 있냐? 얘네들은 일단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아. 원래 금속이라고 하면 애들이 좀 무거운데 얘네는 금속치고 되게 가벼워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에 넣으면 물에 뜨는 애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금속치고는 되게 가벼운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르다. 이 무르다가 금속은 원래 되게 단단하잖아. 근데 요 1쪽에 있는 요 금속들은 다른 금속에 비해 애들이 좀 덜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커터칼 같은 걸로도 막 잘라지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좀 덜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1쪽 금속들은 반응성이 겁나 커요. 반응성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 금속이라 하면 예를 들어 철덩어리를 생각해봐. 내가 철을 공기 중에 이렇게 놔두고 오래 두면 애가 녹이 쓸어요. 그죠? 그 녹이 왜 쓰는 거예요? 누구랑 반응해서 녹 쓰는 거다? 맞아요. 공기 중에 산소. 근데 내가 철덩어리를 이렇게 놓고 막 째려보고 있으면 눈앞에서 녹 쓰는 게 막 보입니까?
그 정도로 빠르게 녹슬진 않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걸려야 되잖아. 근데 요 일쪽에 있는 금속 얘네들 있잖아요. 쟤네는요. 여러분 리튬 덩어리, 나트륨 덩어리 본 적 없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금속이에요. 은백색으로 반짝반짝 철덩어리처럼 생긴 정말 그 금속인데 얘를 갖다 공기 중에 딱 놓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1분쯤 지나면 얘가 겉부분이 점점 시꺼매져요. 그래갖고 나중에 까매져요. 뭐죠?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갖고 색깔이 변해버린 거예요. 철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빨리 변해요. 훨씬. 철 같은 애들은 막 며칠 몇 달도 걸리잖아요. 얘네는 눈앞에서 바로 색깔이 변할 만큼 산소랑 반응을 겁나 빨리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성이 크다는 게 누구랑 반응을 잘한다는 소리냐면 산소하고 반응을 겁내 잘해. 눈앞에서 막 시꺼매질 정도로 반응을 빨리 해. 이 뜻이에요. 되게 반응을 잘해요. 그리고 철도 마찬가지. 철도요. 가만히 있을 때보다 물 묻으면 녹이 더 빨리 쓸어요. 그죠? 근데 얘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물에 넣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을 담고 뭐 나트륨 덩어리 한 콩알만큼 잘라갖고 나트륨 덩어리 콩알만큼 잘라서 여기다가 톡 던지면요. 눈앞에서 막 연기가 막 나오면서 애가 눈앞에서 순식간에 물이랑 반응해서 사라져요. 물과 반응성이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반응을 잘한다는 게 특히 누구랑 잘하냐? 산소하고도 아주 반응을 잘하고 물 닿으면 난리도 아니에요. 막 미친 듯이 연기 나면서 반응하면서 애가 녹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산소와 물과 반응을 아주 잘하고 그 다음 이렇게 물이랑 반응을 시켜놨잖아요. 여러분 원래 물은 액성이 뭐예요? 내가 액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뭐라고 하는 거게요?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물은 무슨 성이에요? 중성이죠. 원래 물은 중성이에요. 근데 내가 물에다가 이렇게 일족 금속을 뭐 나트륨 같은 거 집어넣고 반응시켰잖아요. 반응을 얘가 다 해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나서 나중에 물을 조사해 보잖아요. 물이 무슨 성으로 변해 있게요? 여긴 안 써있네. 이 물이 염기성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물이랑 반응하면서 막 기체가 슉 나오거든요. 그 기체의 정체는 수소기체. 자, 일족에 있는 이 금속들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요. 공기 중에 놔두면 미친 듯이 산소랑 반응해요. 얘가 시꺼매지고요. 물에다 집어넣으면 미친 듯이 기체를 발생시키면서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무슨 기체가 나와요? 수소기체.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반응하고 나면 물은 염기성이 되버려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그럼 이 금속들은 도대체 자 내가 나트륨 덩어리 보관하고 싶어요. 공기 중에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애가 금방 시꺼매지는데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그리고 내가 보관하다가 물이라도 하나 튀면 미친 듯이 반응할 텐데 그럼 얘네는 물하고 산소하고 못 만나게 보관을 해야겠네요. 어떻게 보관할 것 같아요? 물과 산소와 만나지 못하도록. 진공에 보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진공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디에다 넣어놓냐면 그 석유 같은 거 있죠. 통에다가 석유를 넣고 이 안에다가 일족 덩어리들을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여기 석유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석유하고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족 원소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면 물하고 산소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물,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돼요.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나 벤젠 같은데 벤젠도 석유의 일종이에요. 벤젠에 넣어서 보관을 해요. 아니면 뭐 액체 파라핀 뭐 이런데 그러니까 물이 아닌 물과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액체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만나면 안 되니까. 알겠죠? 물과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나 벤젠 이런 곳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맨 오른쪽 끝에 우리가 맨 왼쪽 끝에 있는 1쪽 애들을 봤다면 맨 오른쪽 끝에 18쪽 이렇게 딱 2족만 볼 거예요. 나머지 족들은 너무 많으니까 고등학교 와서 하시고
요 18쪽에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얘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원자는 혼자 다닌다, 안 다닌다? 원자는 혼자 안 다닌다. 혼자 안 다닌다. 그러나 이놈들은 예외입니다. 18쪽에 있는 저놈들은 혼자 다녀요. 헬륨 원자 하나 딸랑, 네온 원자 하나 딸랑, 아르곤 원자 하나 딸랑. 원자 혼자 공기 중을 진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쟤는. 왠지 알아요? 왜 다른 원자들은 혼자 안 다니고 꼭 남이랑 같이 다니냐? 혼자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근데 이 18쪽 애들은 혼자 있어도 안정해요. 쟤네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안정해요. 그래서 굳이 남이랑 같이 안 다녀요. 그래서 얘네는 실온에서 다 혼자 둥둥 떠다니는 기체 상태이며 혼자 다녀도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남들이랑 결합 안 하고 혼자 다닌다? 반응을 안 한다. 여러분, 여기 중에 헬륨 있잖아요. 헬륨. 헬륨 어디에서 봤어요? 어디 있어요, 저거? 풍선. 놀이동산 가면 헬륨 풍선 둥둥. 알죠? 몰라요? 아니, 놀이동산에 가서 헬륨 풍선 안 사봤어요? 어렸을 때? 안 사봤어요? 이런 동심이 메마른 사람들을 보았나? 헬륨 풍선을 사면 뭐 하는 거야? 들고 다니는 거야? 마시는 거지. 헬륨가스 마시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야, 헬륨가스 막 마시면 목소리 변하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동심이 어디 갔어? 여러분, 이거 헬륨가스 풍선 안에 들어있고 이렇게 마시면 막 목소리도 막 이렇게 변하고 하는 거, 이거 막 마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막 먹어서 목소리 변조하고 그래도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 알아요? 얘는 매우 안정하여 반응을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 안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요. 반응을 안 한다고요. 왜? 안정하니까. 나 혼자 있어도 안정하니 굳이 남들과 결합을 안 하니까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18쪽 원소의 특징이에요. 너무 안정하여 혼자 다니고 남들이랑 반응도 안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런 애들이 18쪽. 자, 그래서 18쪽 원소는 이제 어디에 주로 이용하냐? 헬륨, 얘네가 헬륨이에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헬륨 풍선 둥둥 뜨죠? 공기보다 밀도가 작다? 공기보다 가볍다는 소리지. 둥둥 뜨니까 비행선이나 헬륨 풍선 같은 데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네온. 얘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반짝반짝 나서 저기 네온 사인 광고판에 이용하는 거예요. 얘도 안정해요. 그리고 아르곤은 그냥 아르곤 어디 쓰는지 간혹 문제에 나오는데 용접할 때의 그 보호용 기체로 많이 써요. 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데 쓸 수 있다. 그냥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0페이지로 가셔서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는 입자, 원자는 입자. 알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거. 반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몇 종류였죠? 얘는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화합물은 2종류 이상이 모여야 되고 원소는 그냥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거. 물처럼 산소, 수소 이렇게 붙으면 화합물이고 공기 중에 산소처럼 산소만 둘 이렇게 붙으면 원소예요. 하지만 둘 다 순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은 둘 다 일정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18개인데 그 중에서 90개 정도만 자연에서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실험실에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원소는. 그리고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요. 화합물, 성분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 않아요. 합쳐놓으면 성질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쪼갤라면 쪼갤 순 있습니다. 쪼개면 다시 지성질 돌아오고요. 자, 그래서 여기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만 읽어보시면 되고 원소기호, 대문자, 소문자 아까 썼던 거 기억하시죠? 이 원소기호 처음 만든 사람 이름이나 하나 외워둡시다.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 전에 다른 과학자들이 원소기호 그림으로 표시했던 사람도 있는데 이게 원소기호가 한 10개, 20개 됐을 때까지는 그림으로도 됐어요. 원소기호가 한 50개 되면 50개 그림 어떻게 외울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알파벳으로 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자, 원소기호 여기 쭉 보이시죠? 이건 그냥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학습지에 적어드렸던 여기는 그리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웬만하면 1번부터 20번까지는 번호 순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132쪽으로 가시면 화학식 요거 보이시죠? 산소 O 아니에요. O2. 왜? 둘이 붙어 다니니까요. 이렇게 다른 애들끼리 붙어 다니는 애도 있네요. H2O1이지만 일자는 생략하고 안 써요. 이게 원소 기호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의 화학식 보이시죠?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수소는 H2, 과산화수소 H2O2, 암모니아 NH3 제가 아까 쭉 적어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네, 이건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 없어요. 그냥 생암기. 어쩔 수 없습니다. 원소기호 좀 외우시고, 원소기호랑 화학식 외우시고. 자, 원자는 알갱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핵은 가운데, 전자는 주변에 뱅글뱅글 돌아요. 원자 핵은 안에 다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안 띠는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원자 한가운데 핵이 딱 있고요. 질량의 대부분이 핵이에요. 전자는 질량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에요, 사실. 원자 핵이 엄청 무겁고요.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주변을 뺑글뺑글 돌고 있고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서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빵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성자수가 종류를 결정한다. 양성자수가 종류하고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다. 그리고 원자 핵은 원자 크기에 비해 매우 작아서 사실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텅 비었다, 안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몸도 원자인데 왜 우리 몸은 안 비었어요? 엄청나게 수많은 원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리튬, 양성자도 3개, 전자도 3개. 그래서 원자 번호 3번이에요. 양성자 3개니까. 질소, 양성자 7개, 전자도 7개. 그래서 원자 번호 7번이에요. 양성자가 7개니까. 양성자 수는 정한 거예요. 산소, 양성자도 8개, 전자도 8개. 원자 번호 8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 양성자도 11, 전자도 11.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 보세요. 134쪽.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늘어놓은 거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정한 거고요.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다가 자,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세로줄이 중요하다.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가 성질이 비슷하더라. 그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애가 모양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표가. 물론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지만 수소만 빼고요. 수소만 빼고요. 자, 가로줄이 주기예요. 가로줄이 주기. 주기율표는 가로줄 7주기까지 있고요. 조기 세로줄 18조까지 있으며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 같은 족 애들이 비슷한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세로줄이 비슷한 겁니다. 수소 빼고. 여기 수소 제외라고 돼 있죠? 1족 원소들은 당연히 금속이니까 고체, 은백색, 광택, 반짝반짝. 여러분, 금속하면 철 생각하시면 돼요. 철처럼 은백색, 반짝반짝. 얘네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밀도가 작은 편, 좀 가벼운 금속들이고요. 되게 좀 금속치고는 좀 말랑하고요. 이게 중요하죠. 반응성이 매우 커서 물하고 산소하고 미친 듯이 반응합니다. 거기다가 물에다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막 나와요. 되었죠? 공기 중에 놔두면요.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점점 시꺼매져요. 그걸 광택이 점점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1쪽의 특징이고요. 18쪽의 특징은 어떠냐? 일단 얘는 기체. 혼자 다니기 때문에 보통 기체예요. 그리고 안정적이어서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헬륨처럼 막 마셔도 큰 문제 없고요. 그래서 헬륨은 가벼워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비행선 같은 데 쓰고. 네온? 그 전류 흐르면 반짝반짝 네온 사인. 아르곤 아까 용접기체 그냥 그런 데 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주기율표 봐봐요. 겁나 길죠? 가로줄이 1, 2,
3, 4, 5, 6, 7 여기 지금 7번 가로줄까지 있는데 우리가 4번까지만 끊어 배우는 거고 너무 많으니까 세로줄도 여기는 다 있어요. 1, 2, 3, 4 해갖고 다 있는데 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잘라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내서 요만큼을 드러내고 2족 13족 붙여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운데를 잘라내냐? 여러분 우리 원자번호 몇 번까지만 배워요? 20번까지밖에 안 배워요. 20번이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그러면 원자번호 20번 사이에는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쓸모없으니까 드러낸 거예요. 원자번호 20번이 넘어가야 여기 네 번째 줄이 나오는데 없잖아요. 그 전까지. 안 그려도 되지 뭐.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는 원소들 중에는 3족부터 12족은 있다 없다? 아예 안 배워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는 안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1족, 2족 다음에 바로 13족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원소 중에는 3족부터 12족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문제를 풀 때는 요렇게 이건 안 잘라냈네. 보통 문제에는 요런 식으로 잘라져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봐요. 이거. 1족, 2족 다음에 바로 13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죠? 보통 이렇게 주어져요. 어차피 그 가운데는 여기 원자번호 20번 넘어가야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원소에는 쟤네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나오면 채워요. 여기가 수소 자리지.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리베, 붕탄질산 이거 채워놓고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은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서 원소기호 암기해서 집어넣는 것도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익숙해지면 몇 주기 몇 쪽 했을 때 누구? 이게 딱 나오는 수준으로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화학을 알 수 있어요. 이 주기율표는 수학으로 치면 9구단인 거예요. 9구단 못하면 계산이 아예 안 되잖아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몇 주기 몇 쪽, 어떤 원소 이게 나와야 여러분이 화학을 배울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